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 기본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동작에 대해서 다뤄봤으니까 이제 리스크 5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그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동작에 대한 레지스터라든지 명령어 집합, 인코딩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예를 들어서 리스크 5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딱 정리되어 있는 리스크 5를 우리가 보진 않았잖아요. 그 표를 이제 제출했지만 그래서 이제 요 책의 내용이 리스크 5에 대한 내용을 쭉 그 이제 개념부터 이제 설명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게요. 자, 챕터 1 같은 경우에는 왜 리스크 5를 써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하면서 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챕터 2에 해당하는 RV32I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RV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5가 되겠죠? 거기에 32비트 정수 버전은 ISA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ISA가 되는 거고, 이 RV32I는 모든 리스크 5 ISA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명령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바탕. 그래서 이 명령어를 기반으로 컴파일러가 C 언어를 컴파일을 하게 돼요. 얘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 명령어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명령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아까 보니까 41개의 명령어를 가지고 있어요. 41개.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죠. 실제 41개라고 하면 한 70년대, 80년대 초에 나왔던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의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개수가, 명령어 개수가 그 정도에 해당해요. 참고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ISA가 포함되지만 멀티미디어 가속이라든지 이런 거 대략 한 1000개 가까이 돼요. 많은 애들은 꽉꽉 채워놓은 애들은 1000개 가까이 500개에서 1000개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거죠. 그에 비해서 이 리스크 5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좀 이제 편한 그런 아키텍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전체의 RV32I 명령어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먼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전에 공부할 때 이제 어셈블리라든지 이런 거 공부할 때 우리가 64비트 구조를 봤죠. 64비트 구조. 자, 그거는 RV64I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뒤에 나와요. 자, 일단은 우리가 32비트 명령어부터 좀 보고 그걸 64비트로 이제 또 확장하는 이런 개념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확장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그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봤지만 몇 가지 명령어만 추가가 되면 64비트 구조에 적용시키는 것도 간단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명령어 중에 정수 계산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그림을 먼저 보는 방법을 설명하면, 자, add가 있고 괄호로 표시된 거는 선택,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dd라는 명령어와 add i라는 명령어가 있다, 그 뜻이에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레지스터에 덧셈하는 것과 이미디어트, 수치값을 덧셈하는 명령어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자, 뺄셈은 subtract, sub라는 명령어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언더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네모닉이라고 해서 어셈블리어를 작성할 때 그 명령어의 이름이에요. 명령어의 이름 네모닉. 자, 네모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두 가지 조합이니까 총 6가지 조합이 있겠죠. 그래서 and I, 오어와 오어 I, XO와 XO어 I, 이렇게 6가지 명령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술 명령어는 덧셈, 뺄셈, 곱셈하고 나눗셈은 다른 명령어 집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논리 명령어는 and, or, exclusive or. 자,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아주. 자, 그 다음에 shift 명령어. shift 명령어는 left와 right, 왼쪽, 오른쪽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logical shift와 arithmetic shift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조합을 하면 총 4가지의 조합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shift, left, arithmetic 요거는 요 녀석과 똑같아요. logical shift와 arithmetic shift는 left인 경우에는 둘이 정의가 동일해요. 그래서 별도로 조합 명령어는 없고 하나로만, 그래서 4가지 조합이 아니라 3가지만 있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쉬프트에다가 레지스터와 이미디어트 이렇게 하면 총 6가지 조합이 되는 거겠죠. 6가지 이렇게 있게 돼요. 자, 그래서 6가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로드 어퍼 이미디어트, 이건 이제 큰 숫자를 만들 때 사용하죠. 32비트 상수 만들 때 로드 어퍼 이미디어트는 상위 20비트의 값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위 12비트는 덧셈을 이용해서 만들면 32비트짜리 상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는 PC에다가 하는 거예요. PC 같은 경우 멀리 점프해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 어퍼 이미디어트 20비트 상위 값을 쓰는 거죠. 그러면 더 멀리 점프를 할 수 있게 되는 명령어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것과, 자, 그 다음 아래 보면 SLT set less than, 여기 두 가지 조합이니까 총 4가지가 되겠네요. 4가지. 자, 그래서 set less than, 자, 레지스터 두 값을 비교해서 작으면 set하는 거예요. less than, 작으면, 두 값을 비교해서 작으면 1, 작지 않으면, 즉 크거나 같으면 0, 이렇게 설정하는 명령어. 두 값을 이제 비교하기 위한 거죠. 그 명령어가 이렇게 이제 존재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수 연산 명령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 명령어. 자, 여기 두 개는, 이거는 BEQ와 BN이 0과 같을 때, 같지 않을 때. 자, 그 다음에 브랜치에 GE하고 LT가 있어요. GELT. 자, GELT, GT와 LE는 없어요. 왜 없냐? 위치만 바꾸면 되겠죠. 크다라는 거는 x가 y보다 크다는, 반대로 하면 y가 x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이거죠? 오퍼랜드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LT나 GT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GT 대신에 위치만 바꿔주면 LT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LE도 GE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이렇게 6가지의 비교가 필요하지만 이 2가지는 중복되는 애기 때문에 4가지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호 있는 비교와 unsigned, 부호 없는 비교,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equal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있다 없다가 필요 없잖아요. 0과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있냐 없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EQ하고 NE에는 unsigned가 없고, GT하고 GE하고 LT에만 부호가 있는 비교, 아무것도 안 쓰면 부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signed예요. 디폴트가 아무것도 안 하면. 자, U라고 붙여주면 이게 unsigned가 되는 거죠. 나중에 로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조건 분기.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무조건 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점프 앤 링크, 이건 무조건 분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함수 호출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JAL이라는 것과 2가지죠. JAL, JALR, 이 2가지예요. 점프 앤 링크, 바로 그냥 점프해서 링크라는 게 함수 호출 연결이에요. 링크라는 게 함수와 함수를 연결하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리턴 어드레스만 백업 안 하면 그게 점프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주소를 저장하지 않고 가면 그거는 무조건 분기예요. 무조건 분기는 되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함수는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죠. 그거 차이예요, 2개가. 무조건 분기와 함수 호출의 차이는 어딘가로 가서 거기부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건 똑같은데, 무조건 분기는 되돌아오지 않아요. 걔는 그냥 거기로 간 거예요. 함수 호출을 해서 함수가 끝나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이어서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돌아올 주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함수 호출은. 그거 차이예요, 2개가. 그래서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여기서는 하나의 명령어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JAL은 뒤에 이제 수치값이 나올 거고, JALR은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세한 명령어 동작은 그 파란색으로 된 레퍼런스 카드 있죠, 올려준 거. 거기를 보면은 상세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나오게 돼요. 그걸 보고 이제 동작에 대한 거는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드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일단 로드와 스토어 2가지가 있고, 크기에 따라서 바이트와 해프워드, 워드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 다음에 로드인 경우에는 unsigned가 들어가야 되죠. 얘들은 언제 들어가느냐? 바이트하고 해프워드만 들어가게 돼요. 왜 바이트와 해프워드만 들어가느냐? 얘는 32비트 명령어이기 때문에 기본 크기가 32비트 크기예요. 레지스터가 32비트예요.
자, 그런데 바이트를 읽어드리면 32비트 중에 자, 한 바이트 여기만 찾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채울래?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인 익스텐전을 할 건지 제로 익스텐전을 할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사인 익스텐전, 언사인드면 제로 익스텐전을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해프워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여기까지만 찾겠죠? 여기까지만. 이런 애들은 앞자리를 이만큼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언사인드가 필요해요. 자, 만약 64비트로 명령어를 확장했다. 그럼 당장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로드 스토어에 더블 워드가 들어가야죠. 64비트를 읽을 수 있는 명령어가 들어가야 돼요. D. 자, 그 다음에 64i는 레지스터 크기가 64비트예요. 64비트. 그러니까 워드로 읽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차겠죠. 32비트만. 그럼 나머지는 또 제로 익스텐전을 할지 사인 익스텐전을 할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워드가 하나 추가돼야 되겠죠. 워드 언사인드 이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로드 스토어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되는 거죠. 64비트에서도. 그러니까 깔끔해지는 거예요. 연산이.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fenc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fence는 이제 fence라는 게 어떤 벽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특히 이제 로드 스토어 같은 경우에 로드와 스토어를 이제 고성능 아키텍처에서는 명령어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로드라는 명령이 끝나지 않았는데 뒤에 명령어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에서 보면 그거를 해저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상태가 위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연산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죠. 이제 그런 걸 보장해 주는 게 이 fence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령어가 다 끝나면 그 다음 뭔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벽을 쳐주는 거죠. 고성능을 위해서 끝나기도 전에 막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딱딱 끊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명령어를 다 끊어서 수행하면 성능이 안 좋아지잖아요.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사용하는 fence라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reak, break call, call 이거는 이제 디버거를 호출한다거나 브레이크를 걸고 디버거로 가는 거예요. call은 OS 운영체제를 호출해주는 명령어. 이런 애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SR 같은 경우는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고 부르는데 얘는 이제 시스템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올 수 있는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그 CSR을 읽고 클리어하는 거. 내가 원하는 비트만 클리어할 수 있어요. 읽고 내가 원하는 비트만 셋할 수 있어요. 읽고 내 그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값을. 그러니까 클리어 비트, 셋 비트는 비트 단위로 설정을 하는 거고 라이트는 그냥 값을 써버리는 거예요. 값을. 그리고 오퍼랜드가 레지스터가 올 수도 있고 이미디어트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가 전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개 그러니까 9개 자 이게 6개니까 15 17 그 다음에 이게 4개니까 21 여기까지 21개 명령어죠. 21개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트랜스퍼에서 둘 여기 4개 6개 7 8개 자 로드 스토어가 6개에 8개 자 펜스 명령어 2개에다가 이 브레이크 하면 4개 자 요거 조합하면 이것도 6개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10, 26, 47개 47개 명령어네요. 47개 명령어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즉 전체 명령어가 50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곧 시뮬레이터를 이제 만들 거죠. 시뮬레이터를 만들 건데 요 내용을 일단 시뮬레이터로 구현을 하고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면 시뮬레이터가 실행을 시킨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메모리 값과 레지스터 값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시뮬레이터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눅스 사용법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파일 읽고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요 내용을 이용해서 시뮬레이터 구현하는 그걸 이제 코딩을 직접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인코딩 포맷이죠. 인코딩을 할 때 부호화하는 거예요. 부호화. 자, 그래서 전체 32비트예요. 전체 길이가 32비트인데 R 타입 같은 경우에 7비트 옵코드. 자, 이거죠. add x2, x3, x4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어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옵코드와 펑션 3, 펑션 7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옵코드가 이게 가장 메인이에요. 이게 메이저. 자, 얘 펑션 3하고 펑션 7은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RD로 들어가야 되죠. 얘는 RS1, 여기는 RS2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보를 부호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어셈블리 명령어가 있어요. 이건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지 기계가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진수로 바꿔야 돼요. 이진수로. 그래서 이진수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부호화, 인코딩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진수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뭔지 보기 위해서는 해석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디코딩이라고 불러요. 해석기. 디코딩이에요. 디코딩. 그런 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면 32비트가 하나의 명령어죠.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이제 부호화를 해서 명령어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 타입이 리스크5에서는 총 6개의 포맷이 있어요. R, I, S, B, U, J 이렇게 해서 6개 포맷이에요. 즉 U하고 J는 또 비슷한 포맷이고 그 다음에 S하고 B 요 녀석도 두 개가 비슷해요. 이렇게 실제 이제 네 가지에서 이제 파생된 형태가 되는 거죠. 파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의 특징은 뭐냐? 자, 옵코드는 여기 아래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위치가.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명령어를 하위 7비트만 딱 읽어보면 그건 반드시 옵코드예요. 그 위치는. 그 위치는 무조건 옵코드예요. 모든 포맷의 옵코드가 이 위치에 있죠. 옵코드가 바뀐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ARM이나 특히 ARM 썸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 포맷만 해도 한 10종류가 넘어요. 단순히 10종류가 아니라 거기서 또 더 파생되는 게 더 훨씬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호화를 할 때는 이 명령어들을 이 포맷에 맞춰서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거꾸로 해석을 할 때는 명령어를 하나 읽어서 여기 7비트를 읽어보면 아, 얘는 어떤 명령어구나 하고 그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명령어 구별이 되면 어떤 타입인지 알 수가 있겠죠. 명령어 종류별로 보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I 타입이니까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옵코드 다음에 5비트는 RD 값, 그 다음에 3비트는 펑션 코드, 그 다음에 또 5비트, 그 다음에 이미디어트 밸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코딩을 할 때와 얘와 이제 부호화시키는 예를 들어 0x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16진수로 나와주는 요 값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인코딩, 얘를 해석해서 뭔지 알아내는 과정을 디코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툴은 어셈블러라는 애가 그 툴이에요. 어셈블러. 그 다음에 디코딩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시뮬레이터. 이게 되는 거예요. 시뮬레이터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시뮬레이터는 이렇게 이제 이진 데이터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그걸 명령어 하나를 해석해서 아, 얘는 덧셈 명령어구나 하면 레지스터 몇 번과 레지스터 몇 번을 덧셈해서 레지스터 어디에 집어넣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시뮬레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두 가지 다 할 거예요. 어셈블러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뮬레이터도 만들어서 해석하고 실행하는 거 요걸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타입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의 특징은 뭐냐면 자, RD를 가진 애들은 항상 RD의 위치가 고정이 돼 있어요. 즉 레지스터 위치가 고정이 돼 있어요. RD는 무조건 여기. 얘들은 RD를 안 쓰니까 RD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적용됐죠. 스토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RD라는 것은 레지스터가 써지는 거잖아요. 레지스터 라이트이 발생하는 게 RD죠.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읽어서 또 읽는 것밖에 없는 거.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죠. 얘는 RD가 없어요. RS1과 RS2만 있는 거죠. 이 빈자리를 이 수치값, 이미디어트 밸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마찬가지예요. 자, RS1 쓰는 애는 다 여기 RS1이 있어요. 여기 RS1 여기 있죠. RS2는 애는 RS2를 쓰는 애들은 이 위치가 항상 RS2예요. 그러니까 레지스터 위치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정돼 있어요. 자, 대신 이미디어트 값들이 얘는 12비트 여기 쓰고 있죠. 자, 아래 거 스토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 7비트, 여기에 5비트 이렇게 나눠져 있죠. RD를 안 쓰니까 여기 이 부분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미디어트 값 쓸 때는 두 개를 붙여서 써야 되겠죠. 여기 5비트 끄집어내고 여기 7비트 끄집어내서 얘를 연결해서 12비트로 만들고 얘를 확장해서 20비트 확장해서 딱 32비트 만들어서 써야 돼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레지스터 값을 고정한 대신에 이미디어트 값을 다 흩었어요. 흩어놨어요. 이미디어트 값을 이렇게 흩어놓은 거. 이게 이제 얘네들의 좀 그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특히 이미디어트 밸류를 흩어놓긴 했는데 항상 이미디어트 밸류는 이 값은 부호 있는 정수예요. 이미디어트 값은 부호 있는 정수예요. 부호 없는 정수도 암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헷갈리죠. 이 명령어는 이미디어트 밸류가 부호 없는 정수인가 있는 정수인가 그걸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리스크5는 IMM이라고 돼 있는 거는 모두 부호 있는 정수예요. 자, 그래서 부호를 알아야 돼요. 부호. 그래서 여기 명령어를 보면 자, 명령어의 최상위 비트 IMM 가지고 있는 얘들 보면 여기에 항상 IMM의 최상위 비트가 들어가 있어요. 20비트, 12비트, 얘도 11비트가 여기 와 있죠. 여기도 11비트가 있죠. 그러니까 표현하려는 이미디어트 밸류의 최상위 여기가 사인 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해석하기도 전에 얘 이미디어트 밸류는 양수네, 음수네 이걸 미리 할 수 있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러면 양수면 앞을 다 0으로 확장하면 되고 음수면 앞을 다 1로 확장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되는 거잖아요. 부호 확장이잖아요. 그게 이제 또 장점이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리스크5는 어쨌든 심플하게 만들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고 그중 이제 레지스터 값들이 고정이 됐지만 이미디어트 밸류가 좀 이렇게 이것처럼 좀 흩어져 있다는 단점이 보이죠. 흩어져 있게 돼요. 네, 그런 건 또 이제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한 가지 규칙은 여기에 부호 비트가 여기에 다 오도록 이미디어트 밸류들은 부호 비트가 여기에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여기와 여기 뒤에 이 그림은 옵코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옵코드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자, add x2, x3, x4 이런 애가 있다. 자, 그러면 이 add라는 것의 옵코드가 뭐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 명령어별로 포맷과 옵코드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옵코드를 보면 이 명령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옵코드 7비트를 봤더니 011, 0111이다. 그럼 이거는 LUI 명령어다.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옵코드를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명령어를 구별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로드 명령어인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로드 명령어의 LB, LH, LW, LBU, LHU 이 명령어가 똑같은 거예요. 옵코드가. 그럼 옵코드가 똑같으면 이걸 명령어를 이제 딱 읽어봤을 때 옵코드가 000, 0011이에요. 그럼 얘는 로드 명령어구나. 거기까지는 알 수 있지만 로드 바이트인지 해프워드인지 워드인지 LBU인지 LHU인지는 모르죠. 자, 이건 뭘로 할 수 있냐면 그 다음 번째 구분자 펑션 3비트를 가는 거예요. 여기를 딱 가게 되면 자, 00 다 다르죠. 여기가 이걸 가지고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브랜치도 마찬가지예요. 브랜치도 여기 바로 위에 있지만 브랜치 명령어 경우에도 똑같죠. 110, 0011 똑같아요. 자, 그럼 뒤에 EQ, NE, LT, G 이건 어디로 구별하느냐? 자, 이 녀석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펑션 3 코드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돼요. 자, 그럼 펑션 3는 3비트이기 때문에 총 8가지 명령어를 구별할 수 있겠죠? 만약 이거보다 더 필요하게 되면 그 다음은 옵코드를 다르게 쓰든지 아니면 펑션 7 코드까지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옵코드가 이 펑션 7이 없잖아요. 다행히 2, 3, 4, 5, 6개니까 이게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브랜치 이걸 해야 될 게 10가지 종류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는 옵코드를 다르게 해야 돼요. 옵코드를 달리 만들어야 되겠죠. 그럴 경우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 언사인드만 옵코드를 다르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또 여기 여유가 생기죠. 대신 이건 한번 정했기 때문에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이게 바뀐다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호환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정해놓은 거는 그대로 써야 돼요.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바뀌면 어셈블러, 시뮬레이터 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모든 소프트웨어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작업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스토어도 여기 보면 세 가지 스토어 이렇게 옵코드가 일치하죠. 그 다음에 펑션 3 여기서 달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아래 보면 레지스터 연산 명령어 다 똑같죠. 똑같아요. 여기 더 똑같고, 자 뒤에 가면 001, 0011 001, 0011이 어디까지 똑같냐, 001 여기까지 똑같네요. 이만큼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이만큼이. 즉 이미디어트로 쓰는 연산 명령어 다 똑같아요. 그럼 어디서 달라지느냐? 얘들은 자 여기서 달라지겠죠. 여기서 달라지게 돼요. 001, 0011 똑같은데? 그렇죠.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총 8개. 근데 왜 8개인데? 001, 0011. 자, 이상하다. 001. 이거 001이 없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겹치는 게 있을 텐데. 이 녀석 겹치네요. 자, 이 녀석 001, 0011, 101 겹치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구별하기 위해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뭔가를 구별해 줘야 돼요. 뭔가를 이렇게 왜 이거는 써야 되느냐? 이건 I 타입인데 원래 I 타입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다. 저 RS 여기 RS2 자리네. RS2 자리고 여기가 비어 있어요. 이 부분이 비어 있죠? 이걸 활용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얘는 쉬프트 어마운트라고 해서 쉬프트 어마운트 양이잖아요. 몇 비트 쉬프트 할 거냐? 32비트라고 한다면 얘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32비트니까 5비트. 5비트만 있으면 돼요. 그럼 20번부터 24번까지 5비트죠? 5비트만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앞을 펑션 코드를 이제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만큼이 돼 있고, 자,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R 타입 같은 경우에도 쭉 같아져서 여기까지 011, 0011 여기까지 갔네요. 자, 여기까지 갔고, 그다음에 여기같이 이제 똑같은 이런 애들, 이거는 앞에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으면 여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옵코드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펑션 3 비교하고, 그 다음에 펑션 7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게, 요게 이제 그 옵코드 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시뮬레이터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명령어를 하나 읽어오겠죠. 명령어를 읽어오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어요. 메모리에 200번지, 201번지, 202번지, 203번지 뭐 데이터가 있겠죠? 자, 만약에 PC 레지스터가 200번지예요. 그럼 200번지가 이제 현재 프로그램 실행할 프로그램 명령어라는 거죠? 그럼 얘를 명령어를 하나 읽어와야 되겠죠? 4바이트로 읽어올 거예요. 여기에 200번지, 201번지, 202번지, 203번지가 들어가겠죠? 리트렌디안이니까 요 순서로 들어가요. 그래서 명령어 읽어온 걸 이제 IR이라고 불러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얘는 내부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령어가 하나 구성되면 얘가 이제 이 명령어를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옵코드는 여기 7비트. 1바이트니까 7비트겠죠. 얘가 옵코드예요. 얘를 읽어봤더니 어디에 해당되는구나 찾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다 이거네.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지 또 펑션 3비트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보면은 어셈블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덧셈하라는 명령어고 레지스터 3번과 레지스터 4번을 더해서 레지스터 뭐 2번에 넣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찾아가서 그걸 그대로 실행시키는 거예요. 시뮬레이터는 레지스터 4번과 5번을 더해서 3번에 저장하는 거죠. 그런 동작을 하는 게 시뮬레이터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뮬레이터를 구성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어셈블리를 바이너리로 만들 때도 이 맵이 필요하겠죠. 이거에 맞춰서 구성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리스크5 ISA의 장점은 일단 디코딩이 쉬워요. 명령어 포맷이 6개고 그 다음에 32비트로 고정된 길이의 명령어예요. 명령어 길이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명령어 하나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4바이트 한 워드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한 워드만. 그리고 이제 옵코드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펑션 3 코드 보고 이렇게 이제 가면은 내가 어떤 명령어구나 하고 확실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동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개의 피연산자 add, x2, x3, x4 이렇게 있었잖아요. 3개가 있죠. 자, 암 같은 경우는 이런 코드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썸 코드라고 부르는데, 자, 이건 뭐냐면 2번과 3번을 더해서 2번에 넣는 거예요. 그럼 원래 R2에 있던 값은 덮어 써지겠죠. 덮어 써지 삭제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R2 값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전에 별도의 이동 명령을 이용해서 백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런데 리스크5는 무조건 자 이렇게 3개 해놨어요. 3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겹치는 이런 것들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명령어의 레지스터 명시자가 동일하다. 아까 RD 위치하고 RS1, RS2 이게 동일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위치적으로 보면 여기 RD는 항상 이 위치, RS1은 항상 이 위치, RS2는 항상 여기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않겠죠? 암 같은 경우는 이게 위치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치 필드, 이미디어트, IMM이라고 되어 있는 값들 있죠. 이 값들은 항상 사인 익스텐션이에요. 언사인드 데이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 12비트만 있는 애들, 얘네들도 12비트지만 얘가 만약 음수라고 하면 32비트로 변환을 해야 되죠. 레지스터에다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채울 거냐, 20비트를 부호로 항상 채우는 거예요. 음수면 1111 채워줘야 되죠. 그렇게 부호 확장이 항상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명령어의 MSB에 그 부호 비트는 항상 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명령어 포맷을 보면은 이게 명령어가 안 나오네. 여기가 다 이 이미디어트 밸류의 최상위 비트예요. IMM 20비트를 여기다 굳이 갖다 넣었죠. 여기는 순서대로 있었어도 31번 비트, 12번 비트, 11번 비트, 11번 비트 이렇게 이제 채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얘만 딱 보고도 아 IMM이 양수구나 음수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떤 고성능 프로세서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작업을 할 때 딱 보고 바로 먼저 확장을 해놓으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자, RV32 레지스터를 보게 되면 자 레지스터 크기는 32비트 크기예요. 32비트 아키텍처니까 만약 RV64i라고 한다면 이 레지스터 크기가 0부터 63까지 64비트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X0, X1, X2 이렇게 있는데 하나 크기가 64비트가 되는 거죠. 그게 차이 나는 거예요. 자, 0번 레지스터는 스페셜 레지스터에서 제로 레지스터라고 불러요. 얘는 하드와이어드 제로 0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항상 0이에요. 내가 여기다 어떤 값을 쓰면 그거는 그냥 무시가 돼요. 내가 가끔 보면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다 설정을 해야 돼요. 데스티네이션 오퍼랜드에다가 목적지 오퍼랜드 값을 설정해야 되는데 근데 설정하고 싶지 않아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럴 때 X0를 넣어주면 그거는 이제 저장한다 하지만 실제 저장은 안 되는 거.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X1번은 array, return address 함수 호출해서 되돌아와야 될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함수 호출할 때 여기에 돌아올 주소를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그 함수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 이거는 함수 관리죠. 함수 관리. 그 다음에 글로벌 포인터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데 뭐 메모리 그 글로벌 변수의 시작 주소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이는 애들. 그 다음에 여기 프레임 포인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프레임 포인터라는 것은 이거 함수 관리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걸 많이 안 써요. 함수 스택이라고 하는 포인터가 있고 프레임 포인터가 같은 작업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템포러리와 세이브드 레지스터라는 게 있죠. 세이브드 템포러리 콜러 세이브 그 다음에 콜리 세이브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하는 애가 이 레지스터를 백업을 해줄 거냐 호출 받은 애가 백업을 해줄 거냐 그거예요. P 호출함수 P 호출함수 얘네들이 이제 누가 관리를 할 거냐 레지스터의 관리 주체예요.
왜냐면 레지스터에 우리가 연산하다가 값을 집어넣어 버리고 함수가 종료되면 만약에 그 이전에 함수가 쓰이던 거라면 오류가 나겠죠. 값에서. 그걸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함수 호출해야 될 때는 누군가 그 주체가 돼서 백업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아규먼트. 자, 이건 이제 컴파일러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 X10번부터 7번까지 총 8개의 레지스터가 함수 매개 변수. 예를 들어 우리 뭐 인트, 프린트 하고 뭐 테스트 집어넣고 뭐 10 집어넣고 20 이렇게 넣잖아요. 뭐 테스트 이건 하지 맙시다. 30. 그럼 이게 X10번, X11번, X12번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요게. 그렇게 해서 총 8개까지 전달이 돼요. 그 이상 되는 매개 변수는 스택을 이용해야 돼요. 걔는 스택에 쌓아놓고 약속된 장소에 메모리 장소에 저장해놓고 호출해서 가서 걔가 읽어와야 되는 거.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 또 2개는 리턴 밸류, 리턴 값으로 쓰이게 돼요. 함수가 끝나고 어떤 값을 리턴하죠. 그럼 곧바로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X19와 X11번. 왜냐면 64비트로 리턴할 수 있으니까. 롱롱 타입으로 리턴하면 64비트 리턴하기 때문에 2개 레지스터를 써야 되겠죠. 예, 32비트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그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 32개, 거기다 플러스 PC, 프로그램 카운터까지 있는 거죠. 프로그램 카운터를 ARM 같은 경우는 일반 레지스터에 겸용해서 써요. 여기에다가. 근데 PC는 함부로 이걸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5에서는 별도 레지스터로 분리를 시켰어요. 다른 레지스터로. 범용 레지스터에서 분리가 되어 있는 PC라고 하는 이제 레지스터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정수 계산 명령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쫙 있죠. 그 다음에 쉬프트. 여기는 산술연산, 논리연산. 그 다음에 이거는 32비트 상수 만드는 연산. 이거는 set less than 비교하는 거. 작으면 set. 그 다음에 로드 스토어. 여기는 i들이 빠졌네요. i. 그러니까 slt i도 있고 slt iu도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로드 스토어에 관련된 거. 자, 이거는 이제 충분히 알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분기문 bqbn이 bg blt. 여기도 u가 빠졌다. bgu blt u 이게 들어가야 되네요. 자, 무조건 분기 잘 jar jar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의 명령어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얘가 rv32i 요거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뮬레이터로 만들 게 이제 요 내용을 실행시킬 수 있는 애, 이걸 만들 거예요. 요걸 실행시킬 수 있는 이제 구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이걸 이제 잘 기억해 놓으면 되죠. 동작은 그 레퍼런스 카드를 보면 돼요. 레퍼런스 카드에서 레퍼런스 데이터가 있으니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레퍼런스 카드를 보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상세 동작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터 구성할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구현해 넣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몇 가지를 구현해서 해줄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dd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이 중에 샘플에서 몇 개를 구현을 할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거 이렇게 하면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이제 숙제로 채워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구성해서 그렇게 이제 각각 중요한 것들을 이걸 해서 만들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들은 추가해서 와서 동작하는 거를 이제 검증하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동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RV32i 특징으로는 바이트 어드레서블 32비트 주소 공간. 자, 이건 32비트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32비트 공간이 있고 명령어 길이는 32비트. 이건 64비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RV64i도 마찬가지도. 명령어는 32비트. 왜 그럴까요? 64비트 구조인데 명령어도 64비트로 하지. 64비트로 해봤자 넣을 정보가 없어요. 32비트만 해도 명령어는 충분해요. 명령어 크기는 바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명령어 크기는 64i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의 크기가 기본 데이터의 크기가 64비트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명령어는 32비트보다 더 커봤자 옵코드 충분하죠. 펑션 3 다 충분하잖아요. 굳이 이거를 명령어를 64비트 크기로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2배가 돼요. 한 명령어가 32비트에서 64비트가 됐으니까 단순 산술연산으로는 2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텅텅 비어 있어요. 엄청난 비효율이죠. 그래서 명령어 크기는 32비트로 사용을 해요. 자, 하드웨어적으로 0인 X0 레지스터가 있고 32비트 폭의 32개의 범용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다. 모든 연산은 레지스터 사이에서 수행이 돼요. 즉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은 메모리 사용은 뭘로 제한이 되냐면 로드와 스토어로 제한이 돼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덧셈하고 싶다. 그럼 일단 로드 명령어를 이용해서 메모리에서 읽어다 레지스터로 옮겨 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덧셈 명령어를 사용해서 덧셈하는 거죠.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 이런 명령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add x3, x4에 10, x5. 자, 이게 뭐냐면 x3에 x4 더하기 메모리에 x5 더하기 10 한 거. 자, 이런 명령어 있으면은 좀 명령어 길이가 좀 짧아지긴 하겠죠. 자, 그런데 덧셈의 개수가 이렇게 추가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추가가 돼요. 모든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다 넣어야 돼요. 다 여러 가지를 다. 그럼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된다. 자,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구현하려면 리스크5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로드 워드 x 6, 10 x5 일단 x6으로 로드를 해요. 그런 다음에 add x3, x4, x6 이렇게 두 개 명령어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건 하나지만 얘는 두 개죠. 명령어가 길어졌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이렇게 명령어를 만들다 보면 얘들은 32비트로 부족해요. 이거는 명령어가 더 커져야 돼요. 오히려 일관성도 없고 어떤 그 규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규칙성이. 그래서 리스크5에서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장, 로드 스토어 명령어가 있고 크기별로 이렇게 로드 스토어 명령어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로드의 경우는 언사인드 명령어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로드인 경우는 스토어는 필요 없었어요. 스토어는 큰 크기에서 작은 크기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로드는 작은 바이트에서 32비트 워드로 오다 보니까 나머지를 어떻게 채울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모든 산술 논리 시프트 명령어에는 수치 오퍼랜드가 있어요. 수치 이미디어트 값을 쓸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모든 수치는 다 부호 확장이다. 자, 그 다음에 주소 지정 방식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것처럼 이 방식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인텔이나 다른 데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 모드, 변이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불러요. 변이, 즉 변이 값이잖아요. x5, x5를 기준으로 10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읽어오는 거죠. 변이 주소 지정 방식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통 인텔 펜티엄이나 이런 애는 한 6개, 8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암도 4개인가 5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로드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리스크5는 암은 이 로드 명령만 여기가 5개가 달라져요. 피연산자가. 그러면 로드 명령은 개수는 몇 개예요? 6개라고 한다면 얘만 6개가 되는 거예요. 얘만. 그럼 해프워드나 바이트도 더 늘어나야 되겠죠. 주소 지정 방식이 또 여러 개면. 그 개수 합하면 로드 스토어 개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수십 가지가 돼요. 수십 가지. 그래서 리스크5에서는 다 때려쳐. 다 없애. 그냥 이거 한 가지. 가장 많이 쓰이는 요 한 가지만 쓰자 해서 요 방식만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주소 지정 방식이고 PC 렐러티브, PC 상대적 분기는 이건 뭐냐면 브랜치 명령어는 PC를 기준으로 점프를 하잖아요. 명령어 사용하고 PC를 기준으로 앞으로 또는 뒤로
몇 번째 명령어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 명령어가 없어요. 얘는 어디에 있냐면 RV32M이라고 하는 여기를 이제 추가를 해야 돼요. 나 곱셈 명령어 필요한데 나눗셈 명령어 필요한데 그러면 RV32M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추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2비트 상수를 만들기 위한 명령어 LUI라는 이런 명령어가 있어서 32비트 상수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이전에 ARM은 어떻게 했냐면 메모리에 32비트 상수를 저장해 놓고 그 메모리 값을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32비트 상수를 구성을 해요. 그 방식과 리스크5는 명령어로 구성하는 거죠. 메모리에 데이터 넣는 게 아니라 이 LUI라는 명령어와 add 명령어를 이용하면 32비트 상수 하나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명령어가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RV32I에 대한 그 명령어 특징을 봤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뮬레이터로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거에 대해서 잘 익숙해지고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이해도는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퀴즈들은 우리가 이제 꾸준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